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송춘호입니다.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20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섹션에서 세 분의 발표자가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발표하시면서 발표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과제까지 다 던져주시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토마토를 발표하신 하주종 박사님께서는 우리 농산업 경영과에서 소비자 패널을 직접 운영하고 담당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태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현장부터 이론의 가장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민섭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첫 데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팜플렛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남원시에서 남원조공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혜근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있는 우리 가락시장이에요. 중앙정과의 이재희 부장이십니다. 지금 여기 팜플렛에는 우리 팀장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팜플렛에 좀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대상의 우리 마케팅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대상의 상무님이십니다. 김도윤 상무님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제 타이틀이 소비자의 의식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김도윤 상무님한테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오늘 세 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이 변화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공무원 집단에서 소비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농진청이 소비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우리 농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는 자리였었던 것 같고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향후 농진청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시장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시장은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을 논해야 된다. 과연 내수 시장이 성장할 거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화두로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소비 트렌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를 유도한 팩트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수박이나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줄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그냥 하나 팩 유추해 보면 첫 번째는 노령화입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적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팩트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작은 단량을 선호하게 되고 소비량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농업도 이런 인구 변화나 이런 쪽에 측정을 하지 않고 단순 소비만 측정한다는 것은 오늘 이제 결과기 때문에 그런 팩트의 변화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국내의 그 시장을 한번 몇 가지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과잉 생산성의 시대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활 구조 변화 면에서는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10년 내에 20년 내에 국내는 인구 절벽 시대에 도래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는 소비 감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하고 편부모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면서 편부모 시대가 증가하고 있고 애완동물 숫자가 한국에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5천만인데요. 5분의 1이 애완견입니다. 이 얘기는 거기에 사업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내절을 즐기는 것.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측면에서는 질병, 노인이 많아지면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파프리카 가격이 떨어진 거는 과잉 생산성의 시대에 경쟁이 격화되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유념해야 될 거는 글로벌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사고, 경기 불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일본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좀 더 시간 있죠? 일본은 노후 준비를 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좀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금융자산을 저축하고 노령화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 준비하는 일본도 예측하지 못한 소비가 하나 있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질병을 예측하지 못해서 일본이 급격하게 국내 소비 경기가 하락합니다. 일본의 여러분들이 그 신문지상에 소개받은 고독사는요,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혼자서 산 고독사가 아니고요. 정확히 조사를 한 팩트에 의하면 일본의 고독사는 병원에 가지 못해서, 즉 노인이 되면서 자기 가처분 소득이 없어져서 집에서 죽은 겁니다. 병원에 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얘기는 우리 산업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농업인들이 내수 시장과 국제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의미가 있을 거다. 한 예로요. 저희는 저희가 두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농가한테 이제 국산 콩은 소비가 늘고 있지 않다. 재배지를 늘리면 안 된다. 대신에 콩나물은 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콩 100태는 하지 말고 소비량을 줄이고 콩을 재배를 늘려라,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부 농림축산부에서 100태를 식량자원이라고 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 국산 콩 가격이 정부에서 수매 비축해서 3,900원 하지, 옛날에 7,000원 했던 게 지금 4,0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콩나물 콩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왜냐?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부 먹는 것보다 나물 소비가 더 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고요. 이런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데이터에 의한 사업 비즈니스를 반드시 좀 찾아야 되겠고, 향후 농진청은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다면 향후 우리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생기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사업 모델을 우리 농업인들이 해야 될 사업 모델을 하나 제안을 하면요. 저희들이 베트남에 김치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 사업을 어떻게 진출했냐면요. 김치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팔고 원료는 우리 농업인들을 같이 갖고 들어갔습니다. 5개의 기업을 묶어서 연계해서 들어갔습니다. 향후 우리 농업인들이 좀 경쟁적으로 해야 될 모델들은 이런 모델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수 시장 위에도 꼭 글로벌 시장까지도 같이 시장 탐색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무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농진청이 왜 소비자 선호도 조사 부분을 할까 하는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농진청이 하는 특히 우리 농업직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요. 사실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도직입니다. 그래서 지도직의 전문가는 사실 마케팅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 지도하고 마케팅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흥청에 나갈 방향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잡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비 트렌드의 부분 쪽에 결과 부분에 아까 사실 왜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변한가 하는 팩트 부분은 오전 섹트 부분에서 사실 발표됐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분리돼가지고 오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다음으로는 먼저 우리 산지 부분에 사실 산지에서 가장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사실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청과의 이재희 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가락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산지하고 소비자하고 어떤 이제 연계를 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좀 현재 맡고 있습니다.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가락시장에서 현재 농산물을 경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상당히 조사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품목별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마도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도마도는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과일이 아니거든요. 이 과채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뭐 과일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 드라마에서 이제 어떤 이쁜 탤런트가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후에 도마도 소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대추형 도마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뭘 잡았냐면은 당도하고 저장성 두 가지를 잡은 겁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있는, 그래서 과채류지만은 채소지만은 이게 과일로 된 거고, 또 둘째 저장성,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패가가 없던 거였었죠. 또 거기에 하나 더 했던 게 뭐냐면 소포장을 시켰던 겁니다. 750g, 500g, 1kg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상당히 편리성, 또 접근하기 상당히 좋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또 더불어 또 그 서구화되면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예전에는 거의 단동 내지는 이제 노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연동 하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처럼 이제 그 핑크 일본산 도마도보다는 거의 이제 그 요리용 쪽으로 많이 재배가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패턴이 많이 바뀐 거죠.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또 소비가 많이 증가되고, 또 더불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건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증가되면서 도마도가 상당히 좋다는 인식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소비가 좀 많이 증가되는 걸로 알 수 있으면서, 특히나 아시겠지만은 가락동에서 지금 과실류에서 보게 되면 뭐 사과, 배부터 해서 뭐 참외, 뭐 딸기, 수박 다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뭔지 아세요? 도마도가 현재 1등입니다. 매출액이. 그만큼 도마도가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그 약간 좀 크기 대가보다는 좀 뭐 중소가를 좀 많이 선호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기 뭐 다 농민들도 계시지만 서도 이제 그 대가종 같은 경우는 정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비상당품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흔하게 대가종 하게 되면 이제 뭐 특배 정도 이렇게 뭐 대자 정도만 이제 정상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약간 좀 그 이 중소가가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트렌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한 2010년 이후에 그 전까지는 거의 대저도마도가 가락동에 거의 반입이 안 됐습니다. 다 개인 상해를 많이 갔었지요. 근데 대저도마도가 들어오면서 어떤 그러한 중소가, 즉 약간 신반이 좋은 그런 도마도 소비가 증가가 되면서 어떤 그런 게 약간 좀 역전 현상이 됐고, 아직까지 일반 핑크 계열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좀 대가종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일부 지방에서는 뭐 대구라든지 일부 지방에서는 이제 그 큰 과를 선호를 하긴 하는데,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는 서울에서 마찬가지로 정상품, 그래서 이제 뭐 대자라든지 중자, 예, 그런 거를 선호하는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더불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연중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소비도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농민들이 어떤 재배의 어떤 그 불안정성에, 특히 이제 여름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 그 재배가 상당히 까다로운 뭐 좀 장마철 이런 시기를 피해 가지고 좀 재배 안정성이 높은 뭐 가을작이든지 겨울작, 봄철 작경을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더불어 계속 시설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우스보다는 온실 대비에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온, 난방실에 된 시설이 늘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어떤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소비도 많이 증가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그 도마도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방울 같으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형 아니었습니까? 원형 방울 도마도. 그 대세가 원형 방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추형 쪽으로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또 일반 도마도도 아직까지는 이런 핑크 계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점차 늘고 있는 게 이제 레드 계열, 즉 레시피형, 요리종 쪽으로 좀 많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으면서, 그 특히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일반 도마도 면적이 더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차 방울 면적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원형 그 대추형 방울 도마도가 늘면서 점차 이제 그 면적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은 점차 그 면적도 증가되고 생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하락이 되면서 그 조금은 좀 그 소비자가 좀 저렴한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구매액이 증가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드실 수 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시장에서 좀 바라고 싶은 점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어차피 이제 그 이게 이제 소비가 거의 한계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비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대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도가 좋고 신미감이 좋고 또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지금 이제 소포정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노령화 아니면 어떤 뭐 1인 가구 내지는 뭐 이렇게 뭐 근린 쇼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데다가 대추를 소포정화 시켜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현재 증가되고 있는 레드용 시장도 같은 경우도 그 현재 지금 정부에서 뭐 토마토를 이렇게 먹는 뭐 삶아 먹는 그런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각종 레시피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소비가 촉진되면서 좀 이렇게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국산 토마토 보게 되면 이 종자 자급률이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대가종은 약 한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다 수입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다 일본이고 그다음에 유럽종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이제 뭐 미국산, 뭐 여기 뭐 이탈리아산 아니면 또 저기 터키산 이런 식으로 이제 국산 종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 이제 모지역, 뭐 특히 뭐 어느 지역을 선택한다, 뭐 대저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은 좋은 종자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 이제 엄한 종자를 해서 농가가 사실은 재배에 어떤 실패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한 더불어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좋은 품질을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소비에 한계가 오는 거고, 방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대추, 농어에서 나오는 미니찰 외에는 다 거의 다 이제 수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대추는 약 한 70% 정도는 그 국산화 보급률이 되어 있고요. 일반 방울도 같은 건 거의 한 90%가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뭐 GSP 해가지고 이제 골든 치즈 프로젝트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렇게 좋은 종자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좀 재배가 용이하고 또 수량성이 높고 내병성이 있는 좀 그 어떤 어떤 그 품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를 좀 먹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파프리카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파프리카가 아시면 그 이 강원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쌀 소비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쌀 소비가. 그러니까 보통 뭐 수도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평당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이 뭐 5,000원부터 한 7,000원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하우스를 짓게 되면 어쨌든 간에 평당 한 3만 원, 4만 원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 자체 내에서 자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근래 와서 조금 정체되는 거지, 수년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면적이 1년에 늘어난 게 한 50%씩 늘어났어요. 강원도만. 근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쌀 소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쌀이 RBC에 보게 되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또 계속 시설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뭐 한계에 왔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비를 촉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소비라는 건 거의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내시평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한 시각을 좀 더 다변화시켜가지고 이걸 마찬가지로 뭐 도마도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도를 높게 해서 아니면 식미감을 높게 해서 내시평이 아닌 실질적인 생식으로 먹게끔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소비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뭐 그 어린 청년들이 많이 먹게 되는 뭐 소과정 내지는 이제 그 씨 없는 파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좀 소비가 많이 진작이 되면서 좀 파프리카 삶이 좀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수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뭐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맛이 없어요. 맛이. 그래서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80% 이상이 포장 매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품질 관리가. 시세가 좋으면 숙기를 당겼다고, 시세가 없으면 늦추고. 그러니까 뭐가 맛있겠습니까? 소비자가 먹었을 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고, 또 유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품질 경쟁이 아니고 가격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여기 최고 주산지가 부여인데 여기 솔직히 좀 뭐한 얘기지만은 전작해서는 웬만큼 먹을 만합니다. 근데 후작, 삼작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삼작, 후작, 삼작 나오게 되면 맛이 없어, 못 먹어요. 강원도 양고수박도 지금 맛이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이런 고온에서는 나무라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날씨와 연관이 크다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건가.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거의 보게 되면은 다 이제 그 수입상에서 맡기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제 물론 농민들도 이제 갑갑하니까 하시겠죠. 내가 판매할 때 불안하니까 이제 허점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실 건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서 농민들이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안전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소포장 용기를 좀 개발을 해서
좀 이렇게 젊은 층에 좀 쉽게 좀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좀 더 좀 소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마찬가지로 그 요즘 그 뭐 씨 없는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애플 수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대중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유통에서 판매 촉진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량의 어떤 수요 거래가 되고 하려면 도매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어떤 유통 거래상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뭐 계약 재배를 하다 보니까 또 종잣값도 비싸고 또 계약 재배하다 보니까 선뜻 이 어떤 대중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느 누구가 끌고 나갈 건가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 앞으로도 하여튼 그 농민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의 공통점인 부분이 국내 시장이 과잉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전라북도 수박 산학연 협력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고창에 수박에 가장 우리 지금 그 장인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저 어떻게 보면 제가 수박 그 산업단의 단장을 맡다 보니까 우리 신건서 회장님 같은 분이 저한테 수박을 주십니다. 그 수박을 먹다 보니까요, 우리의 가장 대형마트 수박을 사다 먹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대형마트 가보면 11브릭스 이상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렇게 맛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왜 우리나라 그 맛있는 토마토가 일본 시장에 가서 25%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는가?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제가 탑프루츠 농가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이걸 견학 가는데요. 가서 드셔보면서 자기가 재배하는 것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인정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현실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서 소비자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박도 절단 수박이 지금 사실 흐름이다 하는데, 외국의 그 절단 수박은요, 일반 칼로 자르지 않습니다. 일반 칼로 자르면 소비자들 안 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가서 보니까 절단 수박이 팔리더라.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가고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에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수박도 왜 절단 수박이 아니고 전부 다 컵 수박입니다. 제가 아주 시골 갔는데 시골에 조그마한, 우리로 보면 편의점 들어갔는데도 거의 이 컵 수박을 팔고 있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생산 농가들이 대형마트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이 소비자 시장 흐름을 가장 잘합니다. 저도 오늘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농산물유통전공원 다면서 시간 되면 대형마트를 자주 들러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형마트가 아니잖아요. 대형마트는 이미 3년 전부터 매출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흐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가장 반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지에서 우리 직접 생산자들하고 가장 부딪히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조공을 이끌고 있는 남원 조공의 박혜든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혜든입니다. 방금 반장님 교수님 말씀한 대로 저는 생산자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려운데 오늘 앞에 발표해 주신 세 분 박사님들이 생산부터 유통, 소비자 패턴까지 집약해서 좋은 자료로 발표를 해준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 농촌 실정을 보면요, 두 분의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화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농촌 일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누적되어 온 농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으로부터 또 농식품으로부터 좋은 종자를 공급받고 소득 작목으로 권장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부철주야 고시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받는 부분은 뭐냐면 소비자들로부터 너무나 천대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게 소비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맛과 향, 멋, 또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좋은 색상에 의한 농산물을 선택하는 게 소비자의 권리이겠지만, 우리 농촌의 우리 농업인들이 그 어려움을 조금 헤아려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이 생각을 좀 가미해 보면서
요즘에 지금 우리가 수입 농산물에 또 시달리고 있는 게 또 너무나 큰 고민입니다. 수입 농산물이 소비 시장을 점유하면서 고품질 우수 농산물로 칭하며 순조롭게 오프라인 유통을 점유하고 있던 우리 농산물이 언제부턴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비롯해서 사용하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비롯해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동원해서 정보 수집하고 구매하는 소비 패턴으로 그냥 변해가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패턴이 변화는 이 구매 방법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있지만 구매 상품도 소비자의 생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야 매출을 신장할 수 있다는 소비 시장의 변화가 소비 패턴을 주도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대형마트는 매출 성장을 이유로 산지와의 직거래를 주도하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 스펙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래 산지를 뒤흔들고 있어 상거래 질서마저 파괴해가는 이 시점에서 생산자 조직을 잇고 있는 제 마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수입 농산물을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는 소비자, 또 농업인이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유통시장 및 유통인, 소비자가 자기 중심에서 선택하고 소비하는 이 소비 패턴, 유통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구조에 대한 점도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패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구조는 분명히 수평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는 의학 박사, 한의학 박사, 가정의학 박사들이 방송에 패널로 나와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성분이 어떻고 우리 건강에 해롭고 이런 말씀들을 무차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 재작년에 매실이 엑기스가 설탕물로 뚫뚫 뭉쳐져 있다라고 해서 매실이 박스에 1,000원, 2,000원에 경락돼서 매실 농가들 울상을 짙었지만 금년도에는 매실 시방에서 독성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과실로 변해버려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패널로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농업인을 죽이고 소비자를 희롱하고 우리 국가 경제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 악영향된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분들은 또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견고하게 근무를 하면서 우리 농업인의 이 어두운 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소비 패턴을 주도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걸 듣고 이 농산물을 사 먹겠냐 이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자기 경영 수익을 올리면서 농민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교수님이나 우리 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과연 수박이 안에 있는 당도를 우리 농업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와 기계로 그 속에 있는 당도를 측정해서 그 기계에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시장 유통을 했는데 소비자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다. 그래서 리콜을 시키고 우리 농업인을 다시 희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제가 산지에서 농업인들과 또 소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통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산지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우수한 농산물,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을 하고 APC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예쁘고 맛있고 잘된 상품화를 책임을 짓고 저희 통합 마케팅 조직은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산지 유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통에 전념을 하고 있기로 이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패턴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소비자고 사람이고 다 없어집니다. 생산자인 우리 농업인의 고민을 살펴줄 수 있는 소비자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플로우에서 세 분의 발표와 우리 세 분의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혹시 그 질의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전주에 있는 로즈피아라는 회사에서 장미하고 도마도, 파프리카를 수출과 내수를 하고 있는 이광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소비자 트렌드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도마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가 이거는 굉장히 큰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도의 일본 가격 현황에 보면 한국산이 25% 수준인 17엔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산 평균이 366엔인데 한국산이 77엔, 어디서 데이터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회사는 3월부터 지금까지 200톤을 275엔을 받고 팔았습니다. 키로당요. 그러니까 4kg에 1,100엔을 받고 수출을 했는데 이 77엔이라는 것은 너무나 한국산 도마도를 무시하는 수치가 아닌가.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에서 한국 토마토를 이렇게 무시하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는 건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도마도의 지금 가격이 앞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가락동 도매 시장을 보면 매년 키로당 500원씩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소비가 줄어서 그러신가? 아니면 생산이 과잉돼서 그런 것인가? 생산이 그렇게 과잉되지도 않고 소비가 저는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소비가 줄어드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진단과 대응 방안이 잘못됐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진단과 대응 방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도 3, 4분기를 기준으로 우리 중앙청과 이재 부장님 와 계시지만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락동 시장에 도색계, 동양계 도마도보다 레드 토마토가 급격하게 수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슈퍼에 가보면 동양계와 유럽종인 레드계 토마토가 구분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드계인데 완숙 토마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숙 토마토 박스에 담아갖고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토마토를 사 먹었을 때 동양계 토마토를 사 먹으면은 맛있는데 레드계 토마토를 사 먹으면 당도가 3, 4브릭스밖에 안 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입 과일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 당도가 달다고 느끼는 당도가 12브릭에서 13브릭스로 올라간 판에 3, 4브릭스짜리 레드계 토마토가 식용으로 그냥 무작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마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요. 그러면 왜 레드계 토마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자본을 투여한 대형 온실들, 유리 온실들이 토마토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한 33단까지 재배한 유럽종 토마토를 심을 수밖에 없는 현상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바꿔내지 않으면 한국 토마토는 저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의 유럽종 토마토, 가재비 적은 유럽형 토마토를 생산해서 수출해야 된다고 여기 진단을 해놨는데 33,000톤 시장밖에 안 됩니다. 이미 7,000톤을 10,000톤 정도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이게 다 먹어봐야 33,000톤입니다. 일본에 토마토를 수출하려면 저는 우리나라의 대형 첨단 하우스에서 반드시 동양계 토마토를 심어야만이 최소한 10만 톤 이상 저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흥청의 차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방문했을 때 진흥청에서 유럽형 토마토가 아닌 동양계 토마토를 33단까지 연중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제가 올 봄에 일본의 다키 종묘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다키 종묘회사에서는 동양계 토마토를 33단까지 거의 유럽종 수준의 생산성을 담보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농가들이 시험 재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단과 이 대응 방안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 온실에서 우리 농가들이 동양계 토마토를 가지고 경제적 생산성을 해낼 수 있는 재배 기술과 또 그것을 일본에 동양계 토마토를 수출을 해서 제2의 파프리카 정도 최소한 몇만 톤 정도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선별 또는 수확 후 관리 또는 수송 이런 것들이 진흥청에서 연구되어져야만이 그나마 한국 토마토가 한 10만 톤 정도는 일본에
60만 톤 시장이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의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저희가 그 소비자 트렌드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유통 경로별로 미세하게 굉장히 차이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짚다 보면 일반적인 대대 부분을 발표한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두정 박사님한테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 예, 감사합니다. 그 275원과 77원의 차이점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 시점에, 그 일본에 나갈 시점에 그 277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은 뭐냐면 몇 년치의 평균 가격이고, 그 가격조차도 이제 일본에, 그러니까 상장될 가격의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 이동준 선생님 하시는 그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는 시점이라든지 그다음 저 거래 시장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숙과 비완숙 토마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은 유럽계 토마토, 그다음 완숙 토마토, 비완숙 토마토, 레드계, 핑크계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도 대부분 오시가 계시지만 전문가 아니고는 토마토를 갖다 놓고 이게 완숙 토마토입니다, 적색계입니다, 그다음 핑크계입니다 말하면 몰라요. 그런 거는 선생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거는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장 그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마토의 장기 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될 앞으로 장기적인 숙제로 저희들이 안고 가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일본의 토마토의 가장 그 명산지로 꼽히는 곳이 구마모토 야치시로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좀 재밌는 것이요. 그 종묘를 한국에서 수입하다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산지가 과연 강원도산 우리 종묘를 갖다가 쓰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산을 쓰면 일단 병해충이 강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상장을 하면요. 일본의 도매시장에 상장을 하면 우리 이재희 부사님 계시지만 새로운 산지가 우리 중앙정부에 처음 출하를 했다. 절대 대접 못 받습니다. 일본의 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외국산에 대해서는 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통계가 나오는 부분 같고요. 그런데 일본이 2000년 이후로 특히 한국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완숙 쪽에 고당도 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선별장을 가다 보면요. 우리 그 일반 완숙 토마토도 정말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부분을 수확해가지고 시장에 출하하는 부분이 수입산과의 차별점입니다. 그것은 신선도 부분하고 맛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토마토 실용 산지를 가도 우리가 한국에 방문한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산지는 받아줍니다. 근데 한국 수입산이 들어오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들은 안 받아주려고 하는 그냥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히려 야채시루 같은 데는 한국산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자극이 됐다. 일본에서 가끔 문제가 돼요. 한국산이 일본산을 바뀌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거가 품질 문제에서 차이가 없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차별 부분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식용보다는 사실 그다음에 가정용보다는 외식용으로 사실 우리가 수출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다른 분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대저에서 왔습니다. 저 부산시 농업기술원에서 소속돼가지고 대저토마토는 지금 서울 쪽에서 명성이 있는데 짭짜리로 브랜드 해가지고 저희들은 토경 재배로 동양계 그 완숙을 하거든요. 동양계 일반 토마토는 익으면 좀 무른데 그 동양계 완숙은 익어도 단단합니다. 예, 그 종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수경 재배하는 데는 보니까 유럽종을 많이 하거든요.
그 토마토는 익으면 단단합니다. 그리고 좀 맛이 좀 느끼한 맛이 있고, 그래서 토경 재배로서 고단위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있는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주선 박사님이 사실 아니 지금 우리 기술 파트 측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예.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거기 없더라고요. 예. 아, 좀 힘들기도 하고. 선생님, 오늘 저희들이 여기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재배 쪽의 파트가 아니고 경영하고 이쪽 파트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답변을 정말 해드리기는 좀 힘들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필요하시면 우리 토마토 전문가 분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저는 다른 멘트인데요. 우리 대저하면 사실 우리 토마토 축제 같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화천이 요즘에 차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 생산 이해 부분에 사실 그 대저의 그런 저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비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니까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아까 발표에 우리 무등산 수박이 59만 8천 원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팔리는 부분이 약간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방문한 그 덴스키 수박은 올해 650만 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수박이 650만 원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 우리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절단 수박도 없습니다. 컵 수박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컵 하나에 수박 한 쪼가리 말 그대로 다른 과일 다 혼합해가지고 수박만 컵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근데 덴스키 수박은 평균 9kg에서 11kg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없는 게 거기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생산자들이 출하하기 전에요, 수박을 정말 광을 내갖고 왔습니다. 손으로 닦냐면 기계로 닦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엄선해가지고 선배갖고 왔는데 25%를 빠꾸를 당합니다. 근데 보통 일본의 수박이 1,500엔에서 2,500엔 한 통이에요. 보통 6kg, 7kg가 그 정도 가게 하는데 덴스키 수박은 일반 마트 같은 데서 7,000원 정도 팔립니다. 그런데 25%를 얘기하자면 선별장에서 빠꾸를 받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디 선별장도 없는데 말 그대로 기계가 봉을 딱 쳐가지고 이 수박이 박수박인가, 얘기하면 안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딱 나오면서 스티커로 붙여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박수박입니다. 아니면 비어 있습니다 하는 부분도 표시되니까 뭐 잘라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갖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소형화가 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스토리 부분 쪽의 차별, 그 다음에 시장을 차별화시키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들 따를 곳은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소형화 쪽으로 지금 트렌드는 잡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트렌드 속에서도 새로운 길은 분명히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가 있지 않는가. 이게 개인 갖고는 어렵고 지역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역 부분에서 우리 지역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같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농산물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최근에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매스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쌀 수출, 삼계탕 수출이요. 중국에 마트 가면 한국산 없습니다. 팔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가는데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사가는 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마트보다 가격이 2배 이상 팔리는 가격이 뭐냐면요, 우리 분유입니다. 조제 분유 같은 경우에. 근데 중국에 마트 가면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우리 롯데마트나 이마트 길 가도 없습니다. 어디서 팔리냐? 온라인에서 팔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소비자 패널의 부분의 발표는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발표 중에서 대형마트가 답이 아니고 기업형 슈퍼가 답이다. 우리 생산자분들도 말 그대로 전주에 있는 이마트를 들으시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동네 슈퍼의 흐름 부분이 앞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큰 트렌드 부분은 남들이 다 따라갑니다. 앞서가 있는 선지도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지역 단위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저는 파프리카를 발표했는데 사실 아까 로스피아 이강진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서요. 저도 작년에 그 대일본 수출 토마토 관련돼서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토마토는 대부분 유럽계 토마토, 동양계 토마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계 토마토를 일본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자들은 도매 시장으로 유통되는 양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직접 그 실수요자들한테 납품하는 벤더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수입이 돼가는 상황인데 그 큰 벤더들, 그러니까 주로 일본 내에 한국산 토마토를 받아서 일본 전국에 뿌려주는 벤더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한국산 토마토를 맛을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뭐 썰어가지고 샌드위치에 들어가거나 썰어서 샐러드에다 집어넣어서 먹는 건데 이게 뭐 당도가 좋으냐 까리 좋으냐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왔을 때 착색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물량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지면 90입니다. 뭐 그 이상 한국 토마토에도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일본 수출 토마토 하면서 엄청나게 고품질 토마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그 고품질이라는 게 무슨 고품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우리가 일본 쪽의 수출을 계속 늘리려면 지금 그런 외식 가공용 토마토 원무용으로 소위 말해서 걔네들은 이제 식자재용 원무용이라고 그러는데 원무용 토마토는 미국하고 한국이 반반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 체계만 갖춰준다면 언제든지 미국산을 구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안정적인 물량 공급 체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다 각자 다들 농가들이 똑똑하셔가지고 이 조직화해서 공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게 한국 물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 물건 받을 거냐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얼마만큼 농가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일본 수출 토마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고품질 토마토보다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보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또 고품질 농산물을 일본에 가지고 간다면 진짜 생식용 토마토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일본 애들이 항상 말하는 생식용 토마토는 고당도 계통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고당도 계통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통 실태로 놓고 본다면 일본에 절대 고당도 토마토 수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동양계 토마토 같은 경우도 빨갛게 완전 착색시켜서 유통을 못 시켜요. 약간 깔이 약간 돌 때 수확을 해가지고 도매시장 가가지고 중도매 전pe다가 쌓아놓고 며칠 정도 견딜 수 있는 물건이라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수확 이후에 후숙시켜서 먹는 과일이라면 달아놓고 후숙시키는 거랑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토마토는 거의 뭐 100%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완숙 토마토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빨갛게 안 타고 파랗게 따는 토마토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숙을 시켜서 출하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완숙 토마토를 유통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유통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매시장 안에서 경매 봐가지고는 절대 이런 완숙 토마토라는 걸 유통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고품질 토마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앞으로도 좀 멀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생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유통 문제하고 생산 부분이 상호간에 서로 어우러져야지만 국내 소비 확대도 가능할 뿐더러 수출이라는 것도 좀 길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격 이야기를 했던데 아까 77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아니면 이게 엄청난 특이치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실제적으로 한국산 토마토가 유통되는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엄청난 특이치고 제가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조사를 해보면 한국산 토마토는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 됩니까? 라고 하면 같은 업무용 토마토 유럽계 토마토를 쓴다고 한다면 일본 토마토 가격 대비 70% 수준까지는 와줘야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강기 전무님 말씀하셨듯이 한 200엔 중후반대 정도 수준에 형성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한국산 토마토 일본 내 시장이 아닌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래 시간보다는 저희가 지금 10분 이상 지체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시작을 3시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9분 정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김도현 상무님께서 그 발표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노령화하고 1인 가구 부분입니다. 1인 가구 부분은 우리 농식품 부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될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생활 부분에서 1인 가구 증가라는 부분이 소비 패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많이 어떻게 보면 강조가 됐는데 노령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강조가 안 되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노령화 부분이라는 것은
1인 가구 트렌드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접했는데 사실 노령화 부분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일본이 뭐 과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령화 문제, 인구 이 절벽 문제 때문에 뭐 앞으로 40년이 지나도 지금의 어떻게 보면 장기 불황 측면에서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1000만 이상 감소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하나 일본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의 패턴에서 딱 벗어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사실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부분이 우리 먹거리 부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 거고 우리 경제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은 상당히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화 되어지고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일정한 먹거리 부분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요. 우리 대표적인 것이 LG가 새만금에 71헥타를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이 농업 부분의 가능성 부분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면적인 부분에 뭐 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농업이라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 어려운 만큼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늘 LG가 앞으로 이제 뭐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생산해 전량 수출하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 대기업이 참여하기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국내는 관심이 없었고 수출을 위한 작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라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우리가 수출 부분을 팔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근데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사실 50대 50 정도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수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내수시장 부분의 정체가 거의 되어진 측면이고요. 소비 촉진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양이 한계가 있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쌀 소비량 측제 아무리 올린다 해도 안 올리지 않습니까? 이 과체류 부분에서도 예를 요즘에 영양 과잉이 문제지 영양 부족은 문제가 안 되지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이 과잉 기미에 우리 생산자 부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역시 큰 부분은 전국 단위 또 지역 단위 부분에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이렇게 파프리카 증가되는 이유는 여름작행이라는 부분에 경쟁력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가격이 더 하락될수록 강원도는 더 강원도고 경상남도는 살아남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여지가 있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재배 확대로 이어지는 측면 같습니다. 혹시 발표자분들께서 아니면 토론자분들께서 잠깐 한 5분 이내로 혹시 예. 제가 시장 조사를 한 그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TV라면 TV 될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그 온라인 시장, 모바일 뭐 이런 쪽의 얘기를 그 오전 트렌드에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그 스몰 빅토리 회사를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정도 팩트 위주로 혹시 온라인 사업에 관심이 있고 현재 온라인을 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향후 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온라인 쪽에 유통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가 느끼는 한 3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단순 성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를 요구를 합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농약 성분에 대한 화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결국은 스티커나 어느 곳에 지금 내가 생산하는 그 농작물의 농약이나 화학물 성분의 첨가 여부나 또 내지는 관리 여부를 표시를 해주면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이건 실제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요, 생산하고 가공,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티커나 박스나 또 내지는 디자인에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그 작지만 온라인에서의 선점을 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실제로 소비자 조사의 결과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도 이런, 그리고 더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분이나 분석하는 것들은 일로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지금 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해주시면 온라인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마케팅적 팩트입니다. 혹시 온라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오늘 오전에 온라인 시장이 크고 있고 이미 모바일로 많은 구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 쪽의 식품 시장 규모는 5조입니다. 이미 오프라인은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역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마트도 이미 오프라인은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의 성장은 즉 할인점이나 일반 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은 전부 이물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체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 온라인 시장 규모는 50조인데 그중에 식품은 10%인 5조인데 이게 5년 내에 형성된 식품 시장 규모입니다. 향후 이 시장은 노령화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연 평균 성장률이 온라인 시장 규모가 18%씩 식품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일반 오프라인 성장은 제로입니다.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 4시가 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사업도 온라인 쪽으로 가는 부분이요. 요즘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로 납점을 하면 수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대형마트들이 예를 들면 그 중국의 알리바바 쪽에 연계돼 가지고요. 타오바오에 직접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뭐냐면 아까 성분 표시, 농약 성분, 생산, 가공, 유통 공개 이러한 부분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스토리를 담아야 됩니다. 스토리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쌀이 우리 삼계탕이 중국 가가지고 힘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왜 사 먹어야 되는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외에 우리 지역 거, 내 거가 왜 차별화하는 부분에 이야기거리 부분에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담아야 이게 되면 어필이 되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이 소비자 의식조사 부분을 발표하시는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연구자들도 과거에 비판받았던 부분이 연구 따로 현실 따로라는 비판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의 방향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는 방향 쪽에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소비자 선호도 조사 부분을 발표하는 트렌드 조사를 발표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특성을 알아야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선호를 알아야 연구 방향도 정해지는 거고 그게 지도로 이어졌을 때 산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발표 내용 아니면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짧은 시간에 20분 내에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패널 부분들도 사실 새로운 트렌드 부분을 100% 포함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큰 흐름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우리 소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길 굉장히 무덥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하시고요.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과체류 부분 쪽 저희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